정의, justice, 영혼의 건축학, 서양 철학의 바둑판 위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질서, 서양 철학의 창시자와 그의 미주, 철학의 바둑판을 설계한 플라톤,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극복의 역사라 하지요. 철학의 바둑판을 창시했으나 그 위에서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BC 427년에 출생하여 BC 385년에 아카데미아를 창립했고 철학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지요. 플라톤의 저술의 목적은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면적 아름다움의 기준, 소크라테스에 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만은 안다. 특별한 가르침이나 설법이 없었던 성인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역설적 미학이지요. 그리스의 이상적 미와 반대되는 예물을 가졌으나 플라톤을 통해서 인류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남긴 그리스인으로 재탄생한 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정의의 출발점은 바로 한정된 파이 나누기일 겁니다. 바로 배분 정의의 존재지요. 모든 논의는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배분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나 룰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문제 상황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파이를 자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자르려는 본능이 있지요. 세 번째 규칙의 도입입니다. 마지막에 먹게 될 사람에게 파이를 자르도록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은 바로 공정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거지요. 공정한 절차인가 훌륭한 통치자인가? 자유주의적 정의관 절차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의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나 룰이 도덕적이지 않아도 파이를 자르는 절차만 공정하면 배분 정의는 저절로 실현됩니다. 그때 국가의 역할은 법과 절차를 정비할 뿐 개개인의 윤리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는 겁니다. 유교 및 플라톤적 정의관입니다. 도덕 중심이지요. 핵심 논리는 모두가 자기 욕심을 더 차리려고 하는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공정한 절차를 생각해낸단 말입니까? 그때 국가의 역할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관직에 있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을 가진 집단이 통치해야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민주국가의 실현보다 정의를 아는 사람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정의를 향한 네 번의 시도와 냉소주의의 벽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경험주의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경험주의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즉 법에 따르는 것이 정의이며 강자의 이득이 곧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라우콘의 계약론에 보면 정의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맺은 상호협약에 불과하다고 본 거지요. 트라시마코스의 경험주의에 의하면 작동 원리가 세상사 돌아가는 경험의 기반, 법은 강자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정된다고 본 거지요. 글라우콘의 계약론에 따르면 작동 원리가 수단으로서만 좋은 것으로 보는 거고요. 트라시마코스의 경험주의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을 보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꼭 강자의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라우콘의 계약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제4의 시도인 이상국가 모델로 반박을 준비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좋음, 구세 세 가지 분류. 첫째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글라우콘의 정의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체로도 좋고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 즉 소크라테스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의였지요. 거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정의를 큰 글씨로 읽는 거지요. 개인의 영혼에 있는 정의를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거대한 캠퍼스에 정의를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플라톤의 제4의 시도는 이상국가의 구상이었습니다. 정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그 결론을 다시 개인에게 작용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사고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국가의 진화와 조화의 필요성입니다. 최소 국가는 협약적인 시작이죠. 기원은 생존의 필요성이고요. 특징은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과 분업이었습니다. 팽창한 국가는 욕구의 발현이고 기원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며 특징은 사치와 부를 향한 여러가지 욕구가 모이며 사회가 팽창하고 필연적으로 복잡해지고 갈등이 싹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국가이죠.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은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이고 특징은 국가 분열의 원인을 통제하고 각 계급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급진적 통치자는 권력자가 제일 가난한 사회이지요. 통치자는 사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지만 물질적으로는 가장 가난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철인 통치지요. 통치자는 바로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합니다. 통치자와 조력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투자식도 공유하는 걸로 봅니다. 조력자는 양성평등의 완성입니다. 이성이나 물리적 힘의 활용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완전한 양성평등의 전제지요. 생산자는 천부적 자질에 의한 선발입니다. 계급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일생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 천부적 자질이 증명된 자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빈부격차야말로 국가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인 겁니다. 플라톤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호자 집단에게 극단적인 조건을 부여했지요. 대우주와 소우주의 완벽한 대칭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배분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정의관념입니다. 정의란 국가의 계급과 개인 영혼의 각 부문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전체의 덕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통치자 계급의 덕이죠. 바로 이성의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조력자 계급의 덕이고 기계의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각 계급이 지혜에 따르되 덕, 욕망이나 기계가 이성에 따르는 덕을 말합니다. 반전, 정치가 아닌 영혼의 건축을 위하여 그 나라는 지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아마 하나의 본으로서 위치해 있을 것이네. 그것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일이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그것에 속한 것만을 하지 다른 것에 속한 것은 행하지 않을 터이니까. 완성된 정의의 발견입니다. 이상국가 실현은 지상에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철인 통제의 가능성이죠. 국가 지필의 진짜 목적은 이상국가의 현실적 실현 여부가 아닌 겁니다. 국가는 정치 철학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 철학서인 겁니다. 핵심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공동선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 가운데 겹치는 곳이 바로 행복이죠. 플라톤이 생각한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훌륭함입니다. 행복은 나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유하는 관점이죠. 기능의 발휘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적성을 살려 실제의 훌륭함을 누리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인간은 정의로워하며 행복해지는 겁니다. 공동선은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가? 공동선은 사익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익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공동선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 전체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인가를 묻는다면 플라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사회가 이미 완벽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끊임없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탐구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완벽한 제도가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3가지 건축 지침이 있죠. 정의란 영원히 탐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세워야 할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논의의 장 활성화지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시야의 확립입니다. 협소한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조화를 볼 수 있는 깊고 넓은 공부를 수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 선발의 기준입니다. 단순한 인기나 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지혜를 갖춘 현명한 통치자를 뽑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겁니다. 내면의 조화가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 정의는 외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이성, 기계, 욕망의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건축학입니다. 지상의 바둑판 위에서 당신은 어떤 영혼을 건축하시겠습니까?